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시사 데스크 김주희입니다. 외국인 유입과 국제 결혼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다문화 가족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다문화 세대의 증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토론시사 데스크에서는 우리 지역 다문화 가족의 오늘을 짚어보고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여성가족과 최승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광양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송경화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수 교육희망연대 김일조 사무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주여성 이지은 씨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2015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수는 81만을 넘어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전남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수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전남 전체 인구가 190만을 봤을 때 현재 35,700여 명의 다문화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1.9%에 해당되고 특히 그 전남 동부 지역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에서 거주하는 다문화는 13,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남 동부 지역에서만 1.5%, 전남 전체로 따지면 1.9%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최승영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다문화 가족의 수는 급격한 변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외국인 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를 비롯해서 장기 체류 외국인, 그리고 귀화자, 외국인, 자녀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숫자는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100명 가운데 3명꼴에 해당이 됩니다. 전남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여기 그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의 통계 자료인데요. 2013년에 1,297명이었고 외국인과 혼인을 한 비율은 10.6%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지켜보았을 때 전체 혼인 인구 가운데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은 최근에 국적 취득의 법적 강화와 같은 외적인 요인과 기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2010년 이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출산 등으로 인해서 기화자와 다문화 가족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전체 다문화 가족의 인구수는 향후에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화 및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는 자식을 통해서 그 타국에서 온 외로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경향력이 있기 때문에 다가정에 대한 그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그 다가정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인구의 숫자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지은 씨는 몽골에서 오신 지 12년이 되신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몽골에서 온 희시계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이주인이고요. 2003년에 전원시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딸이 7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지금 전북화진흥원에서 IT 다문화 지도 강사를 하고 있고요. 여수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 강사, 이중언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예, 여수에서만 활동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다문화 가족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 인식들 뭐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까? 예, 옛날에는 다문화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 한국 사람들 인식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다문화를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죠.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이요? 네. 그래도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선입견인가
편견을 끼치기가 좀 엄청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좀 노력해도 여전히 외국인 이런 시선을 좀 자기도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정착하는데 그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정착하는데 어려움은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까? 과거에 비해서는요? 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과거에는 다문화 가족이라면 무조건 그거 다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은 1년에서 5년 미만 그 이주 여성들에게만 그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지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다문화 센터나 고용노동부청에서 그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그냥 구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일자리 일을 좀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다문화 가정 정착과 관련해서 방금 이지은 씨의 말씀도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다문화 가족 정착을 위해서 관련한 현재 지금 저희들의 견해 뭐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이지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어도 다르고 그다음에 문화도 다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나 가족이 없는 외딴 곳에서 정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가 상상이 아마 안 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짧게나마 이러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바디랭귀지를 사용하고 또 음식이 그리워져서 김치라든가 고추장을 찾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행에서의 그리움은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그 어려움은 어느 정도 그리움은 해소가 되지만 결혼 이민자는 자식을 낳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평생 우리나라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움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은 그 자신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때에만 그런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문제, 자녀 양육과 뭐 교육의 문제, 그리고 또 생활 방식이나 관습,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적인 그런 차이의 어려움,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 음식, 기후,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들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217개소의 전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결혼 이민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같이 그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정착을 하는데 많은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각 그 지역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모아서 결혼 이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기능에 비해서 상당히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유관 기관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또는 그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요. 결혼 이민자들이 가장 크게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자녀들의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까 이지은 씨가 말씀을 하셨듯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이렇게 발현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방금 전에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자체 지원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과장님, 지금 순천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다문화에 대한 지원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 정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민이나 또 동질한 이런 우리 문화적인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문화 가족들이 안정적이고 또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를 느낄 만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전남 지역에 특히 보면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만은 지자체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교육청이나 또 민간 단체 또 사회적인 그 뭔가 지원 단체 등이 많이 협력을 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좀 외부에서 네. 바라보는 네.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지금 얘기가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만 지금 지칭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이제 북한 이탈 주민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또 결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먼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송영 센터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은 이미 혼인 귀화를 하신 분입니다. 이미 이제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고요. 통계를 한번 볼까요? 그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의 전체 국적 취득률이 31%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5년 미만 거주자의 국적 취득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분들의 얘기보다는 현재 결혼해서 국제결혼해서 이주를 해왔던 여성들의 1, 2년의 과정, 5년 미만의 과정을 정착이라고 하는 시기로 저는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정착 시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고통은 체류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주 비자, F2 비자를 받고 있지만 혹시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법률이 그 체류권을 인정하는 기간이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족의 지원, 남편의 지원, 그리고 이제 아이를 좀 낳아야 되는 부분, 또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어떤 한국의 정서와 한국의 문화에 맞춰서 그들을 시험대에 올리고 그 시험대를 통과해야지만 돼야 되는, 그래서 뭐 신원 보증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은 그 갈등의 견해들이 많습니다. 2년 미만의 폭력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사별을 한 사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러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원 판결의 이혼을 협의위원이나 위자료를 받지 않으면 그분들은 F2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F1 비자. 그래서 방문 동거 비자로 가기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사회적 압박을 출국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 출국되거나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5년 미만의 현재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결혼인 여성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대단히 좀 조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개선들이 오히려 더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체류권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제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기왕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거기 센터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감대를 갖고 계시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10년 이상 되신 분들보다 5년 미만의 그 국적을 취득하는데 아까 20%의 취득률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이제 이렇게 방금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다문화 혼인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혼에 따른 이런 문제, 이혼율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다문화 가족 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문화 가족 내 갈등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다문화 가정들이 그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 뭔가 충분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문화나 언어 차이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생활을 위한 이런 그 빈곤이 계속 그 문제가 돼 있어서 빈곤으로 인한 가정 해체, 이기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자녀 양육 문제나 또 시부모나 이런 그 고부 간의 갈등 문제 등이 그 대체적으로 가정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생활을 해 보시면서 이제 주변에서 또 다른 이주 여성들과 이렇게 교류를 가지시면서 뭐 이렇게 느끼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문화 가족 내 갈등 원인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을 하던가요? 저도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 이주 여성들의 갈등의 원인은 당연히 그 언어와 문화 차이, 그리고 배우자 나이 차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긴 것 같아요.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편하고만 결혼한 거 아닙니다. 또 시댁 식구들이 다 결혼 생활에 관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시댁복 서로 가족 간에 서로가 좀 필요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좀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로 이제 갈등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그 고부간의 갈등, 예, 뭐 그 부분을 고부간의 갈등, 말씀하시는 부부 겁니까? 갈등, 예, 그것도 서로 조금만 배려해주고, 조금만 이렇게 관심 가졌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존중해주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며느리를 받았으니까 좀 무슨 행동 했든지 좀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고 좀 인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언어와 문화 등에서 발생하는 이런 차이들 이게 갈등으로 이어지는 뭐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센터장님 그 부분들에 대한 이런 갈등 극복을 위한 지원들 뭐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으로 존재할 것 같은데요. 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6조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지원을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서 보고되었듯이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언어적인 문제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어적인 그런 문제의 호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 과정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총 4단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각 단계마다 100시간 이상씩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다문화 센터 같은 그 기관에 오셔가지고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 결혼 이민자분들이 자기 집에 와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방문 교육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문 교육 사업은 입국한 지 5년 이하의 결혼 이민자하고 중도 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한국어 교육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방문 교육 사업은 1대1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2개의 가정을 그룹화해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통 프로그램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인데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소비자 경제 교육, 그리고 다문화들의 자조 모임이라든가 결혼 이민자들의 멘토링 교육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현재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이주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등은 아직도 상존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보완해야 될 점들, 이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이게 뭐 다문화 가족 갈등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일반 부부들의 갈등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똑같이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뭐 아까 의사소통의 문제, 또 경제 빈곤에 대한 문제, 또 양육에 대한 문제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다 동감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제도적 문제를 가족들이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가족 간의 신뢰 문제가 가장 급선무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결혼한 그 여성에게 되게 이제 종속적인 삶을 강요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여성에게 빠른 의사소통을 요구한다든가, 그래서 한국말을 빨리 익혀야 된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뭐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라.
이게 우리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주 여성들도 20여 년 동안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문화에 환경이 지배를 당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왔는데 자신의 문화를 다 외면하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건 다문화라고 하는 세대나 다문화라고 하는 어떤 어휘 자체에 맞지 않는 사실 한국 사회의 국수적인 발상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안 되면 마치 그 여자의 결혼, 그 이 여성의 결혼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족 간의 신뢰의 문제로 사실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 보건복지 가족부나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나 여러 가지 관계 법령들이 그 시스템으로 되고 있지만 그것이 일편하게 오히려 그 좀 한국 사회 문화를 인식시키거나 정착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내용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주 여성들이 한국 와서 결혼도 하지만 이 여성의 국가에 가서 남편들이 또 결혼을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사실 그 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에 대한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에 대한 문화도 그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또 그런 문화들을 사실 빨리 인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족 내 갈등을 빨리 좀 진화시키는데 좁히는데 좀 기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저도 우선 먼저 언어적인 지원과 관련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중도 입국 자녀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다가 그 부모의 재혼에 따라서 신분상의 변동이 생기고 부모를 따라서 동반 입국하는 그 국제 결혼 재혼 가정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주로 그 학령기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다 보니까 별도의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을 내기가 어렵고요. 기간에 와서 어렵다 보니까 그 교육청과 좀 공조를 해서요.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결혼 이민자나 중도 그 입국 자녀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초중 고등학교에서 신설을 해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서 전남 지역에서는 광양의 태인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맞춤식 교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그 지원에 있어서 상담 프로그램을 아까 실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 상담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반 상담과 관리 시간도 많이 들고 통역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3, 4배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상담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담의 주 내용이었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거주 기간이 길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다음에 가족 간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상담들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식의 그런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 과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그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3가지로 본다면은 우선 가족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 내에 그 이중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일회성이나 행사성 뭔가 지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선 다문화들이 좀 지속적인 이런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또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더불어서 그 배우자의 부부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그 부부 갈등 요인들이 이런 성평등이나 여러 가지 그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매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선 그 신뢰가 좀 형성이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에 대한 그 우리 사회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편견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해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나 이런 그 폭력이나 차별에 대한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끝으로 그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부분 다문화 가족들이 좀 취약계층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권리를 침해를 받거나 또 뭔가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좀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상담이나 또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서 이분들에게 지속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이런 뭔가 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지원 혜택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이주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주 여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아요. 그 도시에서 사는 이주 여성들은 중복으로 이중으로 걔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또 섬이나 산골에 사는 이주 여성들은 지원을 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정착을 잘 하고 있고 또 걔가 다문화센터에 있는지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런 사람들 볼 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미리 먼저 오는 선배들은 좀 모국에서 오는 친구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또 정보를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잘 사는 모습, 좀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거리상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방안들 뭐 없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와 관련된 그런 지원들이 정부 부처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정책 자녀를 위한 정책위원회에서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문체부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재외 동포 교류를 지원을 하고 교육부와 지식경제부에서는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라든가 취업 지원과 같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부처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다문화 여성분들께서 혼돈을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부처 간의 사업의 중복이라든가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그 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향후에 기관 간에 상호 그 통합적인 그런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효율성 제고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요. 공공기관, 그다음에 민간, 그리고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모두 함께 중지를 모아서 지역의 특수성과 그 요구의 사항들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어떻게 해보십니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뭐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거나 또 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거나 이제 이 핵심 골자는 사실 결혼 이민자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나 존엄성의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의 유지가 핵심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여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또 그들의 가정이 그 존엄성과 인권을 스스로가 신뢰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실 살아갈 건가는 사실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의 유지로만 우리 한국 사회에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이득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방금 얘기 드린 대로 부처별로 정말 중복되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원화되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계속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것이 한국어 교육, 한국 노래 배우기 이런 한국에 대한 정착 프로그램의 어떤 획일화보다는 오히려 다문화 언어 배우기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문화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뭐 이런 지자체의 노력들이 선행돼야지만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더 빠른 정착이 오히려 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예. 뭐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램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다문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뭐 이런 태국이라든가 중국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문화를 우리가 배우는 뭐 이런 자리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직 시작 단계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뭐 그런 과제가 남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동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분들이 같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같이 배워보고 그들이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분들 다문화 가족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앞서서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 상당수가 취약계층이라는 뭐 이런 집계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역 다문화 가족의 평균 수입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일본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 50%에 미치지 못한 가족들도 한 44% 정도 나타났는데 이런 가족들이 대체적으로 취약하는 그런 원인을 보면은 결혼한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직장이 좀 불안전하거나 또 농업이나 단순 노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 가족들이 결혼한 연령 차이가 평균 11.2세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혼 연령 차이로 인해서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부채를 감수하는 이런 가족들이 있어서 매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취약계층으로 많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취약계층 수가 많은 원인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다문화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연령층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많거나 또 직장이 좀 없거나 또 뭔가 영세성을 갖추고 있는 빈곤층들이 대부분이 다문화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기반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주 여성의 배우자만 일을 해서는 취약계층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상 이제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 여성들도 이렇게 취업에 나서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지금은 많은 이주 여성들이 그냥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노동일을 시작해요. 일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가정을 돕기 위해서 아니면 모국에 계시는 부모님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국에서는 맞벌이만 해야지 좀 나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또 그거 좀 교육 수준이 좀 낮아서 좀 좋은 일자리, 안전한 일자리 좀 찾기가 어려운 거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결혼이면 우리 이주 여성들이 지금 자기 개발을 위해서 대학교 가서 좀 공부하든지 아니면 학원 가서 좀 이거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육 받으면 그냥 수료증만 받았어요. 예. 수료증만 가지고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려서 우리는 지금 많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취업 준비하는 이주 여성들에게 좀 좋은 일자리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지금 좀 부족한 부분들, 뭐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개선해야 된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그런 자립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남 지역에서 대표적인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 일자리 사업으로는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주체가 돼서 톤네삽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서는 이주민들이 치즈라든가 요구르트라든가 모시 송편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이 동북권에서는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 이민자들의 취창업을 위해서 워킹맘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언어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자격증을 그냥 수료하는데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요즘은 검정고시 프로그램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검정고시 자격증 따서 대학까지도 이렇게 취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워킹맘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은 올해 전남에서 그 전남 공동모금회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도 밑바탕을 탄탄하게 두고 있고 네일 아트라든가 바리스타와 같은 그런 자격증을 따서 취창업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 지식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봉사단도 꾸려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은 결혼 이민자들이 당당히 한국 사회에서 자립을 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역량들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네.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수에 있는 이주 여성들에게 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여수에는 한 1,200여 명의 이주 여성들이 있는데요. 이제 통일교 국제 결혼을 제외하면 한 800여 명 순수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 800여 명이 과연 지역사회 사회적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뭐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든가, 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든가, 이런 이제 다문화 관련한 또 뭐 민간 단체에 또 참여하는 그 수를 봤더니 400여 명이 안 됩니다. 되게 그러면 50%가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사회적 참여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 시급한 개선은 사실 가족들이 그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동의를 먼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빨리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수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고 또 농산어촌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접근성이 불리한 어촌이나 산촌 등지에 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사실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접근성이 불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 이 생활권으로 못 나오는 분도 사실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사실 제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얘기 드렸듯이 이제 이 이주 여성들이 좀 건강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적극적 개입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 좀 상황인 것 같고요. 가장 후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주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자립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지역사회 생활적 연대를, 사실 그런 인식들을 좀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이주 여성들에 대한 또 그 가족에 대한 어떤 빈곤의 문제, 또 경제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족의 인식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들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하고 그다음에 곧 학교에 입학할 딸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네. 네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다면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학교 적응하고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교육비에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요. 이거 지금 여기 둘인데 지금 초기 교육에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에 50만 넘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는 그 나름대로 좀 제가 못하니까 나름대로 학습지나 학원을 보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또 돈이 없어서 학습지나 그런 못하는 사람들도 이주생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은 애들에게 조기 교육을 못 받아서 읽고 쓰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가요. 그럼 학교에 들어가면 당연히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요. 예. 이제 우리 이준 씨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문제예요. 이게 사교육의 문제, 가장 지금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센터에서 이걸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네, 지금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방금 그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인식의 변화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변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려운 것은 단순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과 문화적인 배타성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의 다문화의 정책들이 자국인 중심의 동화에 편중된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자기네 나라 문화 버리고 한국 문화와 관습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 통합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 다문화의 정책은 소수 집단의 차이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차이가 적극적으로 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소극적으로 그 다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서 다문화 가족들은 우리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원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미지를 그 모국에 전파하는 훌륭한 그 민간 외교인일 수 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나라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자들을 관용과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서 당당한 동반자로서의 의식을 배양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큰 틀에서 지역 사회와 그 지자체가 모두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이렇게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의 이 교우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자녀를 위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고 결혼 이민자를 위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비다문화 들을 위한 그런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문화 가족하고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처음에는 비다문화 가족 한국인들이 좀 뭔가 멀다, 우리와 다르다, 그 다음에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하면서 그들한테 문화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말도 한마디, 인사말도 배우게 되고, 또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서 그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이라든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깰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시민사회 쪽에서도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이런 학생들부터 나서서 이제 학교 내에 있는 이런 편견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는 그런 노력들, 시민사회 쪽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미약한데요.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는 다문화에 대한 정책들이 되게 이제 잘 돼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거기는 다문화 교육법이 그 교과 과정에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보다는 그 선생님이 먼저 다문화에 대한 인식들을 먼저 제고하고 연수를 받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이제 제도 속에서 그런 내용이 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또 호주 같은 경우는 매년 3월 21일 날을
그 하모니 데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각 지역별로 다문화 커뮤니티를 축제를 하고요. 또 학교에서 나서서 다문화 그 관련 축제나 행사를 하는 그런 이제 호주의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들이 사실 있는 건데요. 저희 여수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그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하는 안산시처럼 어느 날을 지정하거나 또 상시적으로 주말 어떤 그 나들이 장터식을 상시 교류터를 운영을 해서 오히려 이제 다문화에 대한 인식 또 다양한 국적과 나라에 대한 문화적 접근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는 것이 요즘에 학교에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 또 마을이 학교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이 보여줄 수 있는 공동의 학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유효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것이 지자체의 정책 또 교육 정책으로 사실 발현된다면 얘기 드렸듯이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 인식들이 좀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잠시 전에 이재은 씨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자녀 교육 문제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다문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뭐 왜 그런 겁니까? 그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기초 학습 능력이 비다문화에 비해서 좀 낮고 이로 인해서 학업에 있어서도 뒤처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 결혼 이민자의 부모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이 낮다 보니까 학습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국어도 익숙하지 않고 어머니의 모국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모두 미숙한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할 경우에 언어 발달이 지체가 되거나 문화의 그 부적응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의 파급 효과들이 돼서 학교 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파급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어떤 장애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들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죠. 네, 현재 그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내에 내방을 해서 언어 발달 수업을 받거나 외부 기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별도로 그 언어 치료사가 1대1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의 언어 상태를 평가해 주고요. 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절한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에는 만 3세에서 12세 이하의 다문화 그 자녀하고 중도 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에서는 뭐 독서 코칭을 한다거나 숙제 지도를 한다거나 또는 뭐 발표 토론 지도 이런 인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라든가 또는 사회성 발달을 위한 그런 지도, 기본 생활 습관, 그리고 뭐 건강, 안전, 뭐 진로 지도 이런 다양한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남의 다문화 가족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듣고 알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 1인당 예산 지원은 전남 지역이 사실상 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한 6위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뭐 어떻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전남 지역에 전반적으로 그 재정이 좀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전남 지역의 그 다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평균 1.4%에 비해서 전남은 3.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으로 보면은 전국의 평균을 상회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문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은 평균 21만 원 정도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다문화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관심을 갖고 재원을 집중적으로 선택과 그 집중 형태로 투입을 해서 다문화들이 빨리 그 적응하고 또 사회가 안정적으로 다문화들이 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뭐 이런 지원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이런 제도 개선, 지역의 노력들 어떤 부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 다원주의인 거고요.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 다문화 세대인 결혼 이주 여성에게 한국 사회의 문화를 강요하고 있는 지금 사회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인식과 그런 사회적 인식에 둘러싸여 있는 법과 제도를 오히려 문화 다양성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실 열어놔야 되는 거고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좀 상황이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역사회나 또 광역자치단체가 이 다문화 여성들이 특별한 계층이거나 뭔가 대상화된 계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들에게 문화 탈락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보편화된 이웃 또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들을 빨리 적응하고 또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생활적 연대가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이 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을 소소하게 또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수는 아무튼 취약계층, 취약 자녀들은 30%도 안 됩니다. 지금 미취학 자녀가 한 72% 정도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취약을 했을 경우에 받는 다양한 그 또래 집단 속에서의 차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대한 지원과 또 보편화된 어떤 교육 지원들이 되게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MBC 토론스타 데스크 오늘 시간에는 다문화 가족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 나눠봤습니다. 모든 다문화 가족이 안고 있는 언어와 문화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행정적 제도 개선은 물론 우리 이웃이라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MBC 토론스타 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